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일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이제 완벽히 겨울로 이렇게 또 접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이렇게 또 내린 뒤로 이 온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추워 죽겠네요. 아침마다 춥고 이제 저녁마다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또 추워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긴팔을 입고 이 뉴스를 이렇게 또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미국 측이랑 우크라이나 측 그리고 유럽의 오피셜들이랑 이 제네바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제 종료를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평화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평화안 그 28개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이렇게 또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 평화 이 계획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이 땅도 다 줘버리고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뭐 돈바스도 다 줘야 되고 그래야 한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군대 뭐 절반가량 줄여버려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토에는 절대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냥 이 전쟁은 지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평화안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진 것과 이제 마찬가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인을 안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해준 그런 이제 노력에 대해 가지고 전혀 고마움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에서 미국 측이랑 뭐 우크라이나 측이랑 이 유럽 측이랑 지금 만나가지고 이제 평화 초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논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논의를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리가 이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말대로 안 해? 라고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전혀 고마움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냥 이제 사인을 해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비난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한테도 쓴소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이 러시아산 원유 같은 것들 뭐 가스 같은 것들을 우회적으로 이제 구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좀 이제 비난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측,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거는 우리가 사인을 못할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측에서도 지금 이 평화안에 돼 가지고 우리 유럽이랑 전혀 이 상의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평화안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랑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만나가지고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이애미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논의를 한 그 평화안이지 이거는 뭐 유럽이나 우크라이나한테 전혀 상의가 없는 그런 평화안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연합 이제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경은 무력으로 바꿀 수가 없다. 지금 이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국경을 침범을 해가지고 이 땅을 빼앗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제 군대에 대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측에서 지금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군대를 지금 반으로 줄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죽으라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러시아가 이 땅만 빼앗는다고 해가지고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고 해서 여기서 멈춘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뭐 쳐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요번에 대놓고 이제 쳐들어온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는 이 평안에 대해 가지고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목표이다. 뭐 독일이나 이 유럽의 이제 목표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평화, 이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제 종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전적으로 이제 러시아 편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러시아 그 대표단을 이 마이애미로 이렇게 또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 측이랑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내놓은 그런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도 들어가 있지도 않는 그런 이제 평안,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가 만든 그런 평안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납득을 내리고 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선에서 이 러시아한테 계속 이제 밀리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기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뭐 제대로 안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또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겨울은 전쟁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혹독한 겨울을 이렇게 또 앞두고 전쟁이 끝나지도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유럽에서도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전쟁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월스트리트조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시카고에서 또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시카고에서 두 건의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짐으로 해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8명 정도가 이렇게 또 부상을 입었다라고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크리스마스 점등식,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모인 곳에서, 그리고 10대들이 이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총성을 이렇게 또 있고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느냐, 시카고를 이렇게 또 보면은 너무나 무법지대이다. 뭐 이러한 연쇄 이제 총기 난사 사건도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고, 매일같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무법지대이다. 내가 이 내셔널 가드들, 이 군인들을 이렇게 또 여기에다가 급파를 하겠다. 라고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시카고는 이 범죄의 온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억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또 이제 군인들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닭이 맛이 매운 안창시 톤을 킬 때는 그런데 이제 시카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싱턴 DC랑은 확연히 다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워싱턴 DC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 정부의 권한이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다가 군인들을 이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이 내셔널 가드들을 이렇게 또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이 시카고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카고는 주 정부가 더 강력한 그런 이제 권한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뭐 포세 코미타투스라고 하는 그런 뭐 액트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을 이제 배치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민주당 주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도시들에다가 계속해가지고 내셔널 가드들을 배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 정부나 뭐 도시 시장들은 계속 나와가지고 안 된다. 우리들이 원치 않는데 왜 이 연방 군인들을 이렇게 집어넣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좀 이제 대립각을 이제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카고에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나 사망 사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화를 또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군인들을 집어여루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도지 있지 않습니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기가 이렇게 또 들어서면서 일론 머스크를 이제 수장에다 두고 이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뭐 정부를 뭐 정리해고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 거 정부 효율부가 이렇게 또 생겨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원래 이 도지라고 하는 이 디파먼트가 내년까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년 7월까지 원래 있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벌써 해체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임기가 8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지를 해체를 시켜버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비평가들이 이 도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인사관리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이제 로이터 통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도지는 이제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지는 중앙 집중심 조직이 아니다. 연방정부의 이제 조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도지에 대한 종료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언급을 한 첫 발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도지가 이제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도지가 이렇게 또 맡아서 했었던 그런 일들을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또 이전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안 펴도 됐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제 대선에서 이렇게 또 이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들인 일론 머스크를 한 자리에 주려고 그냥 도지를 이렇게 또 만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공식적인 이 연방정부의 하나의 뭐 파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수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뭐 여기저기 연방정부 기관들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 자르고 여기 막 부서 없애고 막 난리를 이렇게 또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나 미국인들이 뭐 하는 거냐 도지 이거 정치 나간 거 아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칼잡이 노릇을 도지가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고도 예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 이 도지가 뭐 엄청나게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많이 자르다 보니까 도지한테 굉장히 많은 막 비난 같은 거 엄청나게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또 이제 테슬라의 수장이다 보니까 테슬라 보이콧도 있고 뭐 반발 시위도 있고 그래서 뭐 테슬라 판매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 수장을 이렇게 또 맡으면서 이제 화려하게 출범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출범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도지가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도지로 통해 가지고 수백억 달러의 지출을 절감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외부 금융 이제 전문가들은 절대 그러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나 이 도지가 작업을 한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상세한 공개 회계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런 성과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계속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도지가 이렇게 또 해체가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여러 이제 기관에 다 이렇게 또 흡수가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도지는 별다른 성과를 이제 얻지도 못하고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상처만 낸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한 부서 중에 이제 가장 최고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베이루트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 수도에다가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이 무장 단체 테러리스트 이제 헤즈볼라의 최고 군사 지도자를 제거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공습을 이제 베이루트에다가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1년 전에 정전 협정을 이제 이 레바논이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전 협정을 한 뒤로 이제 가장 커다란 이런 공습이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표적으로 이렇게 또 한 그 인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헤즈볼라의 이제 최고 사령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헤이탐 알리 타바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 테러 조직의 2인자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살을 이렇게 또 하려고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헤즈볼라 내에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뭐 무장 해제를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장 해제에 이제 가장 반대를 했었던 그런 인물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2016년도에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또 지정을 한 그런 인물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500만 달러의 형상금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가 공습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공습 명령을 참모총장한테 이렇게 또 공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목표를 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를 한 것들은 이렇게 또 언제든지 제거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제 몇 주 동안에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에서 군사력을 재무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하네요.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또 공습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의 10층짜리 건물에 4층과 이제 5층을 타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목표물이 진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모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목표물이 사망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뭐 레바논 현지 언론에서는 뭐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5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전에 미국한테 이 공격에 대해 가지고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여기 이제 중동 지역은 계속해 가지고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으로 이렇게 또 빠져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은 아직은 뭐 리세션에 빠진 그런 경제 지표는 아니거든요. GDP 성장률은 이제 3%대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뭐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4.4%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제 지표, 이 거시 경제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심각한 위험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심각한 거시 지표 위험성이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특정 산업의 이제 취약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주택 건설이나 뭐 레스토랑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사업들에서 약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주택 건설이 좀 이제 나빠지고 있고 뭐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나빠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불길한 신호를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특정 산업의 취약성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침체 가능성이 항상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에 좀 non-linear 리스크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느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보이고 있지만, 그런데 항상 이 경기 침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천천히 오르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넌 리니어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실업률을 조만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의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S&P 500이 너무나 고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S&P 500은 특히 너무 심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커렉션의 경고음을 이렇게 또 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S&P 500이 너무나 이제 높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디비덴드 이일드가 사상 최저치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 배당률이 나오는 것도 이 율로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적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 수익률은 닷컴 버블의 정점 당시랑 굉장히 근접한 그런 사상 최저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주가가 너무나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엄청나게 많이 과대평가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Subscribe.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 이 주식시장 전체 주가 수익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 펄을 본다고 하면은 30배가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평균의 2배가 넘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닷컴 버블 때와 맞먹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펄,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닷컴 버블이랑 지금 비슷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워렌 버핏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지금 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주식 시장이 너무나 고평가가 이렇게 또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워렌 버핏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 보유를 하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또 팔아제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계속해가지고 주식 보유 수를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금 보유율은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3,816억 달러의 현금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은 지금 뭐 전형적으로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너무나 과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상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겉으로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괜찮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음소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 좀 이제 많이 흔들릴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렇게 또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AI가 지금 뭐 미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AI가 뭐 딸깍딸깍 이렇게 또 하면은 뭐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노래 같은 것들을 막 뽑아내고 있고, 뭐 딸깍딸깍 하면은 그냥 영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뭐 딸깍딸깍 하면은 뭐 미술품, 뭐 사진 같은 거 나오고 있고, 뭐 그림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가 예술 분야에 이렇게 또 진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인간성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AI는 영화, 음악, 미술 등에 이렇게 또 진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예술 분야에 이렇게 또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휴머니티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순수 인간의 창작물, 휴머니티가 지금 프리미엄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예술 영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인간만의 고유 영역으로 이렇게 또 여겨왔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함에 따라가지고 영화 산업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고, 음악에도 진출하고 있고, 지금 뭐 미술에도 이렇게 또 진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불안감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존적인 두려움이 감돌고 있다 할리우드에는 라고 한다고 합니다. AI가 만든 것을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고?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에서 가장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다운로드가 된 이제 컨트리 노래는 AI가 만든 노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그림들, 뭐 조각품 이런 것들이 수천 달러에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냥 사람들이 막 고뇌해가지고 만든 그런 예술품이 아니라 딸깍딸깍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AI 예술품들이 수천 달러에 지금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영진들 있지 않습니까? 경영진들이 생성형 AI가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은 경영진에게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냥 버튼으로 딸깍딸깍 해가지고 결과물을 이렇게 또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예술가 집단이랑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술가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인간 창작자들의 위협이 지금 진짜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가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는 이 예술품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인간성, 휴머니티의 가치가 더욱더 이제 프리미엄이 이렇게 또 붙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딸깍딸깍해서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뇌해서 이렇게 또 만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좀 더 프리미엄이 이렇게 또 붙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진짜 AI가 한 것인지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머니티, 뭐 인간성에 대한 그런 가치가 담긴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예술가들이 이렇게 또 차지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그림 같은 것들이나 뭐 영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예술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있어야, 뭔가 휴머니티, 뭐 인간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가 아닌 그 뭔가가 있어야지만 뭐 가치를 이렇게 또 부여를 받으면서 프리미엄이 이렇게 또 얹어지지 않을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뭐 화려한 그런 뭐 예술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AI가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뭐 인간성이 돋보이는 이제 퍼펙트한 게 아니라 좀 이제 미숙한 거 그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이 미술계는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 가지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 AI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일자리들이 진짜 이제 빼앗기게 생겨요. 원래 우리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 로봇이나 이 AI가 이제 대신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지 않을까. 실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했었던 그 미래가 실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버블론이 이렇게 또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주식시장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 AI 버블 논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AI 낙관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젠슨 황, 이 엔비디아 CEO는 지금 AI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투자 슈퍼 사이클에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 AI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기업의 운영 방식을 지금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여기저기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투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AI에 대한 장기 수요 문제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AI 기술의 실질적인 유용성과 그리고 생산성, 이제 향상, 잠재력을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나 수많은 곳들에서 이 AI가 이제 접목이 이렇게 될 것인데, 이제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AI 수요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지금도 이 AI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들에서 더 많이 접목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슈퍼 사이클이다. 앞으로 더 많이 수요가 이렇게 또 생기면서 더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벌어줄 것이다 라고 이 AI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닷컴 버블 때랑 이거는 확연히 다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AI는 탄탄한 현금 흐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그 닷컴 버블 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현금 흐름이 좀 이제 굉장히 나빴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AI를 봐라. 지금 탄탄한 현금 흐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절대 버블이 아니다. 닷컴 버블이랑은 절대 틀리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AI 회의론자 있지 않습니까? 이 AI는 버블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또 들어본다고 하면은, 지금 테크 기업들에서 클라우딩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들에다가 AI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4천억 달러 이상을 지금 지출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4천억 달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핸드폰,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250달러씩 내야지만 이 데이터 센터 비용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지구상의 모든 이 핸드폰 유저들이 250달러씩 내야지만 이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AI 기업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오픈 AI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연간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지만, 그런데 한 분석가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AI 서비스 비용을 지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단 3%에 불과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챗 GPT 같은 것들이나 제미나이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저는 이제 돈 안 내고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료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고 쓰는 이 AI 사용자들은 단 3%대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I로 인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MIT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 업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젠슨 황, 이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다 과장이고, 그리고 오픈 AI CEO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다 과장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AI가 굉장히 위험한 금융 구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 AI 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1210억 달러의 그 부채를 이렇게 또 떠안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업계 평균의 부채 규모보다 300% 이상 증가를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금융 구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러다가 자칫하다가 이 한 곳에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모조리 다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러면서 메타나 이 오라클,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 이렇게 또 건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모펀드나 복잡한 그런 대출 구조 이런 것들을 동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부채를 이 대차 대조표에서 지금 숨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버블이 계속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엔비디아나 이 오픈 AI는 서로 이제 돈을 막 주고 받으면서 거래를 막 부풀리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엔비디아가 이 오픈 AI에다가 자금을 1,000억 달러 지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는 이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매를 하는 등 실제 수요가 인위적으로 지금 부풀려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버블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과장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문가는 지금 이 AI 기술 개선 속도가 거의 멈춘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혁명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과장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 있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 이제 분석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2028년도까지 이 AI 인프라에다가 3조 달러를 쭈이 트릴리언 달러를 지금 지출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현금 흐름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이 현금 흐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절반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 테크 기업들에서, 이 AI 기업들에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돈을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건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또 이제 텍사스에서 이 데이터 센터들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전력 때문에 대규모 정정 사태도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돌릴 전력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다가 이 AI 성장이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필요 이상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급락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채로 이제 남기 때문에 엄청난 기관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5년 전에 이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가지고 광섬유 케이블에다가 과도한 투자가 이렇게 또 됐는데, 그때 버블이 이렇게 또 터지면서 그게 다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건설만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AI가 당연히 미래이기는 미래이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이렇게 또 투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가치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AI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버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계속 좀 이제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좀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이제 포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포드에서 본사를 이제 신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신축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개관식에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보도 자료와 함께 135장의 사진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그 사진을 이렇게 또 보니까 이 포드에서 이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차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또 보니까 전기차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포드에서 아마도 3만 달러대 전기차, 이 전기 픽업 트럭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존파크입니다.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진을 이렇게 또 보니까 플레이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천으로 이렇게 또 덮어두고 있는 그런 컨셉 차도 이렇게 또 있는데 픽업 트럭의 실루엣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이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F-150 이 전기 트럭을 이렇게 또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현재 이 사이즈가 이렇게 또 작았다. 그렇기 때문에 F-150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전기차이면서 이제 트럭이면서 이제 소형 트럭이면서 전기차로 이렇게 또 지금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의혹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포드에서는 즉시 그 사진을 이렇게 또 삭제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물어볼 것이지 않습니까? 잡지에서도 이렇게 또 물어보고 뭐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고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포드가 극비리의 이 소형 이 전기 픽업 트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3만 달러대로 나올 것 같다. 굉장히 작은, 굉장히 저렴한 이 전기 픽업 트럭이 이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2027년도에 출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면서 원래는 39,999달러에 이렇게 또 내놓으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6만 달러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뭐 6만 달러, 7만 달러죠. 7만 달러로 나오게 되면서
에이, 미친, 뭐, 75%를 올리는 게 어딨어. 뭐, 거의 뭐 2배를 이렇게 또 올리면서, 사이버트럭 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전혀 안 팔리고 있으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 그리고, 얘기를 했었던 것보다, 좀 이제 스펙이 좀 더 낮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안 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에서는 좀 더 이제 저렴한, 그런 이제 픽업 트럭을, 지금, 내놓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포드는 이 저가 픽업 트럭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테슬라랑 비슷하게 설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품 수를 20% 줄이고 작업장을 40% 이렇게 또 축소를 해가지고 조립 시간을 15% 이제 단축을 해가지고 비용의 효율성을 이제 높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이 픽업 트럭을 이렇게 생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포드에서는. 만약에 이제 포드에서 3만 달러대 전기 픽업 트럭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땡스기빙이지 않습니까? 땡스기빙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언제 출발을 해야지만 좀 가장 덜 복잡한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땡스기빙 때문에 8,20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160만 명이 증가를 하는 그런 수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자동차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여행객들은 이제 7,320만 명이 운전을 해가지고 여행을 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여행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은 600만 명으로 이렇게 또 추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밖에 뭐 버스나 기차나 이제 크루즈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8.5%가 이렇게 또 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러면서 언제 출발을 해야지 가장 이 복잡한 시간을 피할 수 있을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출발은 만약에 이제 화요일에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전에 출발을 해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12시 이전에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화요일 이제 오후에는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요일에 출발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오전 11시 이전에 출발을 해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수요일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후에는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귀가를 할 때에는 이제 일요일은 이제 피해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굉장히 혼잡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에 집으로 돌아와야지만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이제 출근을 이렇게 또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 가장 복잡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월요일에 이제 돌아오려고 한다고 하면은 오후 8시 이후에 출발을 해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행을 이렇게 또 가시나요? 만약에 여행을 이렇게 또 가신다고 하면은 항상 안전운전을 이렇게 또 하시면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은 사고가 이렇게 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컨슈머 리포트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그 잡지. 여기에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또 살 때 가장 피해야 할 그 전기차를 5대를 이렇게 또 찍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떠한 이 전기차를 피해야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닛산 리프를 피해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닛산 리프가 요번에 이제 새롭게 나왔거든요. 새롭게 나왔는데 그런데 닛산 리프는 웬만하면 피해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닛산 리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싼 버전은 이 레인지가 150마일 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 좀 비싼 모델, 이 레인지가 좀 긴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레인지가 210마일 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코나나 기아 니로 이런 이제 전기차보다는 경쟁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비슷한 가격인데 레인지는 훨씬 더 낮다라는 그런 소리지.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현대 코나나 기아 니로를 이렇게 더 사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닛산 리프의 충전 시간이 굉장히 길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승차감도 굉장히 별로 안 좋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이 너무나 좁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닛산 리프는 크루즈 컨트롤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런 크루즈 컨트롤이 있지 않습니까? 핸들을 잡아주지 않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현대는 거의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나 기아를 사라라는 그런 소리죠. 현대 기아 자동차, 한국 자동차들이 짱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폴스타 2를 사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폴스타 2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승차감이 너무나 딱딱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이 차를 본다고 하면은 65,000달러로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승차감도 별로 좋지도 않고 디자인도 별로이다. 뒷좌석도 너무나 좁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폴스타 2를 사느니 차라리 아이오닉 6 같은 거를 사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또 한국 정규 자동차를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따봉이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그리고 도요타 BZ4X도 이제 사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도요타 BZ4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레인지가 굉장히 적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250마일 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뭐 얼휠 드라이브는 210마일 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충전 속도도 굉장히 느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없다. 그리고 뒷유리에 와이퍼도 이렇게 또 없어가지고 별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 BZ4X를 사느니 이 테슬라 모델 Y를 사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비안 R1S를 피해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이 차는 굉장히 빠르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승차감이 너무 단단하다. 너무나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전기 모터의 소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리비안의 거의 모든 그 작동을 다 이 스크린에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버튼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굉장히 조작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리비안 R1S보다는 기아 EV9을 사라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추천을 해주고 있는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보면은 다 현대나 기아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야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멀세데 벤츠 EQE를 피해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이 충전 속도가 집에서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느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승차감은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 페달은 스펀지처럼 굉장히 별로 안 좋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못생기기도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뢰성도 평균 이하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세데스 벤츠 EQE를 사느니 차라리 제네시스 GB60를 사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또 현대 기아 자동차, 전기 자동차 추천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어. 야, 대박입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전기차를 이제 조만간 사려고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차량은 웬만하면은 피해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